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컨테전 사태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해외 경제 분석기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무역 감소 여파가 올해 우리나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국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지난 19일이죠. 수정한 세계 주요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0년 실제 국민 총생산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2월 말 전망치 1.0%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2.0%나 내린 것입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0%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당초 전망치인 2.5%에서 2월 초에 1.5%로 낮추기는 했지만 역성장 전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한 달 만에 2.0%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이달 초에 사태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급속 확산 중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로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2.0%였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이번 수정본에서 마이너스 1.0%로 크게 낮췄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망치도 줄지어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전망치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1%대를 유지해 왔으나 이번에는 0%로 떨어졌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8.5%의 심각한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9.0%로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마이너스 3.0%, 일본은 마이너스 4.0%, 독일은 마이너스 8.5%, 프랑스 마이너스 8.5%, 영국 마이너스 7.0%, 캐나다 마이너스 2.0%, 호주 마이너스 1.0% 등 줄줄이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선진국만 따로 봤을 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3.5%, 개도국은 0.4%입니다. 해외 경제 분석기관들은 세계 경제 침체가 이미 현실화됐다고 판단 중입니다. JP 모건은 사태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를 이미 지난주에 결론 지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 10곳 중 4곳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에서 생산과 판매와 투자 등 사업 축소를 고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의 바라는 점으로는 사태 진정을 위한 방역체계 강화가 최고로 높습니다. 44.0%, 신속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33.3%, 부품 공급 원활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게 10.0%, 외국 기업 지원을 위한 소속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4.7% 등이 꼽혔습니다. 경제 충격이 1997년 애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역대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 기록을 보게 되면 1980년도 경제 성장률은 2차 석유 파동으로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1998년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때 무려 마이너스 5.5%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가 먹고 수출길도 꽉 막힌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되면 기업들은 줄도산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앞에 닥친 경제 쓰나미에서 기업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책수단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1997년도 한번 보세요. 기아, 한보 등 대기업 등 몇 군데서 문제가 시작돼 다른 부분으로 확산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금융시장에서 먼저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 단계에서 실물경제 위기가 확산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기 때는 말이죠. 돈을 풀어가지고 실물경제 전이를 막으면 되는 건데 현재는 위기 확산으로 실물경제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경제 상황은 내부 위기와 외부 위기가 겹친 중첩복합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 충격을 과속화할 수 있다는 데 있는데요. 중앙은행이 말이죠.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은행들은 몸을 사리면서 대출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매출이 감소되어 기업들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대출이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회사채 발행이 안 된다면 기업들은 자금 압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은 항공 그리고 여행업종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위기 사태가 겹치면서 휴폐업에 따른 임금 체불까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을 하루빨리 살려내야 합니다. 만약에 3개월 이상 이런 사태가 지속하면 기업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 자금 조달 사정이 경색될 경우 한계 기업부터 부도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각국의 확산세가 한 시일 내에 멈추지 않을 경우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간에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발 위기가 경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중국도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유럽도 재정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 가계 부채가 말이죠. 1600조를 넘기면서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된다면 국내 경제 위기를 촉발할 기폭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22일 블룸버그가 경제 전망기관 및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이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33%입니다. 한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18%에 그쳤는데 2개월 사이에 무려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에서는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될 경우 경기 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1분기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요. 일본 노무라증권은 1분기에 마이너스 3.7%를 예상했고요.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마이너스 1.4%,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은 마이너스 1.3%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실물 경제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전이된 점 역시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변수가 지속기간과 경기 침체로의 전이 가능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수출과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고 따라서 이전 사례보다 피해 업종의 범위도 더 넓을 것입니다. 국내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을 기미를 지금 보이자 금융당국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이 대거 늘어나는 4월을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자 지금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 지금 비상상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전체 회사채 순발행액은 1조 76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 회사채 순발행액은 3조 162억 원에 36%에 그쳤습니다. 순발행액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만기인 회사채 총 50조 8,727억 원 중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회사채 규모는 무려 6조 5,495억 원입니다. 지난해 4월 만기 회사채는 총 5조 9,122억 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의 감소로 신용등급이 대거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회사채 신규 발행과 만기 연장이 어려워 기업들의 자금 압박으로 위기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넘기지 못한다면 흑자 도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요, 기업들이 시간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빨리 실행해서 기업들의 체력 저하를 막아내고 신용 경색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 부도를 막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가동해야만 중첩 복합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